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 떼레비를 사랑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원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고를 봐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오늘 정성산 떼레비 가열차게 달려보가수다네. 이야, 여러분 기가 막힌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예, 뉴욕타임즈가 밝힌 김정은 아새끼는 도가내던 쥐, 김정은에 대한 이 약간 칼럼 비슷한 논평을 냈는데, 이 뉴욕타임즈가 8월 15일 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가열차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야, 뉴욕타임즈, 제가 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뉴욕타임즈는 뭐 미국 민주당 기관지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뭐 중도 좌파라고 그러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을 뭐 강력하게 뭐 깠던 뉴욕타임즈, 잘 안 믿어요 뉴욕타임즈. 근데 여러분, 어제 제 시청자분께서 카카오톡으로 이 8월 15일 날 뉴욕타임즈가 김정은에 대해서 아주 진짜 이때까지 했던 이야기 중에 가장 냉혹하게 깐 칼럼 비슷한 논평을 이제 보냈더라고, 카카오톡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그거 괜찮은 것 같으니까 번역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 존 킴 우리 킴 선생님께서 번역까지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김정은 아새끼를 지금 뉴욕타임즈가 어떻게 까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가열차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핵심이 뭐냐면 8월 15일 날 뉴욕타임즈가 김정은에 대해서 어떻게 깠냐면, 저는 그렇게 워딩을 잡았어요. 뉴욕타임즈가 이 칼럼 비슷한 논평을 냈는데 그 내용은 딱 하나예요. 그냥 김정은 동아래든 쥐다, 동아래든 쥐. 김정은이 이제 빠져나갈 데가 없다, 요런 핵심 포인트입니다. 뉴욕타임즈가 8월 15일 김정은에게 올해는 가장 끔찍하다는 말을 두 번을 썼습니다. 김정은에게 올해는 가장 끔찍하고 소름 돋도록 끔찍한 아주 나쁜 해가 되었다라는 제목 하에 논평을 실었는데, 이 논평은 이 미국 기업협회 그리고 북한 인권위원회 니콜라스 에볼스탠드라는 분이 기고를 통해서 뉴욕타임즈가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런 칼럼 비슷한 논평에서, 이 논평이라고 하는 게 낫겠군요. 이 논평에서 북한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담은 공식 우표, 판문점 공식 우표를 발행을 했는데, 그 발행의 핵심이 뭐냐면 이 우표는 바로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첨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왜 북한과 김정은은 이 판문점 만남을 역사적 만남이라고 떠들어대는 것인가?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럼프를 만난 것은 김정은이는 역사적 만남이라고 떠들어대야만 북한에는 먹힌다, 이런 뜻입니다. 김정은은 미국 측이 그를 만나주기를 전전긍긍했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허락이 돼가지고 트위터로 날린 다음에 만났는데, 결국은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이 둔 수에 말렸으며 전 세계적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라고 뉴욕타임즈는 밝혔습니다. 자, 내가 이걸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 뉴욕타임즈가 2018년도인가? 8년도에 한번 이 김정은 정권 붕괴 가능성 사설을 대문짝만하게 실었었어요. 근데 사실 그 김정은 붕괴 가능성 그때 기사는 그렇게 공신력 있진 않았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 작년도 10월 30일 날에 뉴욕타임즈가 김정은 문보다 더 나은 에이전트는 발견하기 어려울 것. 한마디로 말해서 뉴욕타임즈가 문재인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이의 대변인이다라고 하는 걸 뉴욕타임즈가 발표를 했습니다. 점점점 수위를 올리더라고. 야, 이게 뉴욕타임즈가 변해갔나? 라고 했는데, 드디어 이 8월 15일 날, 그것도 우리 광복절날 아닙니까 여러분? 광복절날 대문짝만 하게 돼서 특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도 여러분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신문에서 담지 못할 제목으로 이게 딱 설정을 해놨어요. 8월 15일 뉴욕타임즈가 김정은 트러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끔찍하고 더 소름 돋는다, 뭐
끔찍하고 끔찍한 아주 안 좋은 해다 올해가. 그래서 김정은이가 열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고문을 낸 니콜라스 에버스탠드 이분은 미국 기업협회에서도 일을 하시면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은 논평에서 김정은이는 판문점에서 트럼프한테 속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트럼프가 트윗을 올리고 몇 시간 만에 김정은이가 만난 것은 한마디로 김정은이가 하노이에서 당했던 수치한 모욕감을 좀 갚으려고 하는 생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응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김정은이가 행한 가장 최근의 실수이며 가장 큰 실수다. 아마도 사상 처음으로 북한은 미국의 제로섬 이 컨테스트에서 이 김정은이는 우위를 놓쳤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들께서 잘 알다시피 북한의 육자회담은 1992년 북한이 NPT를 탈퇴하면서 본격적으로 핵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래서 이 빌 클린턴 정부나 그 이후에 부시 정부도 육자회담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북한, 뭐 일본. 그러니까 육자회담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한마디로 굴욕적인 거라고 딱 정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육자회담에서 북한이 시간을 벌면서 계속 어떤 전략을 썼죠? 벼랑 끝 전술을 썼어요. 그 벼랑 끝 전술이 뭐냐? 툭 하면 회의장 차고 나가고, 툭 하면 얘네들은, 이 북한이 보여줬던 게 뭡니까? 2006년도에 처음으로 핵실험 보여주고. 이러니까 육자회담이나 이때까지 미국과 북한의 회담에서는 항상 제로섬 컨테스트가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항상 북한은 우위를 차지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트윗을 딱 날리면서 굴 밖으로 다시 끌어낸 거예요. 판문.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니콜라스 에버스탠드는 이번 6월 판문점 회담에서 김정은이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통해서 끌려 나온 형식이 됐지만, 이때까지 북한이 70년 동안 행해왔던 외교 방법을 완전히 뒤집어 놨다. 굴욕이라는 얘기예요. 굴욕이 돼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는 그 트윗을 받고 몇 시간 만에 부하들을 판문점 회동에 집중시켰지만 결국은 판문점 회담에서 김정은이는 얻은 게 쥐뿔도 없다. 쥐뿔도 없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없는 거지 뭘 얻었어요, 김정은이가. 한마디로 김정은이의 판문점 회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때리진 않았지만 김정은이 뺨하고 이 문쩝쩝이 뺨을 딱 때린 거거든. 까불지 말라 이놈의 새끼들아. 그걸 정확하게 이분이 이 논평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니콜라스 에버스테드라는 분이. 또한 이분은 아주 이 시야를 보는 눈이 굉장히 정확해요. 이분은 현재 사이버 범죄로 돈을 많이 걷어들이고 있다. 하지만 북한 경제는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 한국의 코트라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수입 물품량이 2017년과 18년 사이에 30%나 감소된 추세를 보였다고 한다. 한국은행은 북한 국내 총생산이 1990년 기아 현상 이후 최악인 것으로 발표를 했으며, 유엔기구는 올해 가뭄으로 인한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약 40%의 총인구인 1,000만 명이 심각한 식량난에 처할 거라고 보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경제 제재가 마치 텐트 속에 산소 공급을 중단하듯 계속된다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동향이나 추세는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 정권의 통화 준비금,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의 달러 이야기하는 거죠. 비상 달러. 통치 자금과 그것이 점점 고갈되고, 또 비상 식량이 고갈되고, 또 에너지가 점점 고갈된다면 지금 북한의 사태는 더 이상 걷잡을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김정은이는 도간에 든 쥐가 돼버린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김정은은 여러 가지 경제 제재 조치로부터 빠져나올 궁리를 했었으며, 그의 뻔뻔하고 무모한 음모는 미국 대통령과 관계를 통해 미국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려고 했었다.
올해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자체를 이제 여기서 노땅이라고 번역을 해주셨더라고. 그러니까 좀 늙고 뭐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늑다리. 이 노땅 취급을 하면서 김정은이는 트럼프를 미국 대통령을 속여서 여러 핵무기 관련 중 하나만 오픈을 하고 하나만 제재를 받게 함으로써 나머지는 감추려고 했다며, 그러나 그들의 자신감, 트럼프에 대한 자신감은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맞았지만 이 하노이 회담에서 노땅 한마디로 트럼프는 속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는 김정은은 아무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비참한 결과를 맞았고 김정은과 그의 일당들이 무언가를 심사숙고할 만한 것조차 없다. 아예 가져간 게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선전 매체는 미 제국주의자들 상대로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미 제국주의 상대로 승리를 했지만 하노이 회담에서는 멀뚱멀뚱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이 북한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브로맨스, 이런 이제 화해 뭐 이런 로맨스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그렇게 계속 하고 나가고 유화 정책을 펴 나가고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단거리 미사일이다, 또 혹은 트럼프가 그 부분은 김정은이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좀 받을만 하다라고 계속 놔두면 김정은이는 질에 지쳐서 뒤진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뭐였냐면, 또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미군 철수는 이제 물 건너갔다라고 이제 워딩을 깔아놓으면서 지금 북한의 이런 미사일 발사는 트럼프가 그래도 작은 거니까 괜찮아 하면서 지금 최근 이런 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은 최근에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 미사일 협정에 탈퇴했고 이것은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기 위한 아시아 지역에 배치하기 위한 이게 선두적인 메시지를 던진 건데, 이것이 성사된다면 북한이 한반도를 위협하는 것을 견제할 뿐만 아니라 중국을 자극해서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력을 더 가할 수 있다.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의 이런 스몰 미사일이라면서 놔두면서 러시아하고 파기한 중거리 핵 미사일을 좀 아시아에 놓겠다고 하는 이거는 지금 트럼프가 잘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이 김정은의 실패는 평양의 엘리트 계층들에게 김정은에 대한 위심을 갖게 하고 있다. 맞지? 응? 오랫동안 북한의 선전 매체를 해독해온 이 로보라는 분의 이야기를 담아서, 그분은 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한의 공식 신문, 노동신문 천면에 그 기사를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김정은이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이런 만남이 하루 만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정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때 북한이 생쇼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그거는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애걸복걸 경제 제재 풀어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그겁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강경 정책, 미국의 강경 정책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일본과 한국을 이간시키는 군사행동을 하고 있고, 또한 미국과 한국, 한미일 동맹을 이제 흠집내려고 러시아, 중국, 북한의 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걸 기본으로 깔아놓으면서 현재 미국의 두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은 또 다른 상호비난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는데, 현재 이 문 정권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일본을 경제적으로 앞서간다는 말도 안 되는 망상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이놈의 쩝쩝이는 끝났다, 이거. 그 이야기 또 한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트럼프 대통령의 잠재적인 목표를 얕잡아 볼 수 없다. 요점은 이렇다. 국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김정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지 않다. 그는 만약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고 올해 말까지 미국과의 획기적인 것에 이르지 못한다면 북한은 새로운 길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으며,
과연 세습으로 최고 지도자가 된 소년왕 김정은이가 그의 모조를 되찾을 수 있을런지, 모조, 그러니까 뭐 자기 영광이란 뜻이겠죠. 그거를 되찾을 수 있을런지, 또 어떻게 되찾을 수가 있을런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김정은의 시간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김정은 시간. 정리해드리자면 여러분, 8월 15일 날 뉴욕타임즈가 대서특필한 겁니다. 올해는 김정은이 가장 끔찍하고 악몽스러운 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기고문을 통한 이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게 잘 돼 있어요.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줄이긴 했는데,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제가 이제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영어 되시는 분들 한번 상세하게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 뉴욕타임즈가 웬일입니까? 김정은이 동아대에 둔 쥐, 한마디로 김정은의 시간은 끝났다 라는 논평을 대서특필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야, 살다가 뉴욕타임즈 참, 하긴 뭐 뉴욕타임즈도 북한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어찌되었든 뉴욕타임즈가 이야기한 것처럼 김정은의 시간은 끝났다. 칼럼을 기고한 니클라스 에벌스탠드 분이 밝힌 그 워딩들이 가장 정확한 트럼프의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